저는 디카페인 원래 좋아했거든요. 옛날에 제가 에스프레소 대회 준비하다가 그때 당시에 이제 김상홍 형님이랑 같이 에스프레소 대회 준비 겸 유튜브 영상을 찍은 날이 있거든요. 근데 에스프레소를 진짜 계속 들이키고 또 되게 큰 선배님이 주시는데 이게 뱉기도 그래가지고 그냥 진짜 다 들이켜서 마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 가서 밥을 먹는데 위가 카페인으로 자극을 엄청 받은 상태에서 음식물이 들어가니까 진짜 바로 오바이트를 하게 되더라고요. 신기한 거는 그때 이후로 제 몸이 카페인을 적이라고 생각을 하나 봐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제가 20대 초반 혹은 중반 이때까지는 아메리카노 3잔, 4잔 마셔도 잠을 잤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아메리카노 2잔을 넘어가면은 그날 잠을 자는데 숙면에 방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커피는 마시고 싶은데 카페인은 웬만하면 줄이고 싶어가지고 아침에 커피 제대로 한 잔이랑 나머지는 디카페인을 많이 마셨었거든요. 그래서 어디 공부하러 뭐 스타벅스를 가도 디카페인, 투썸플레이스 가도 디카페인 마시면서 점차적으로 저조차도 디카페인을 많이 찾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카페에도 디카페인을 시작을 했었고 저희가 로스팅 납품도 디카페인을 추가해가지고 지금까지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거는 디카페인 납품 추세 비율 같은 걸 보잖아요. 상승이 어마무시해요. 실제로 통계치도 확인을 해보면은 디카페인의 생두가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그 비중 자체가 2022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2배가 더 넘었더라고요. 로스팅을 하는 저희 입장에서도 디카페인의 상승 추세는 엄청난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래처분들이 많이 얘기를 하시는 게 저희도 디카페인을 시작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메인 원두처럼 활발하게 나가기보다는 좀 뜨문뜨문 나가기는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니면은 집에서 원두를 주문해 주시는 분들도 디카페인을 너무 소량으로 사기에는 또 비싸고 대용량으로 사가지고 집에서 계속 놓고 먹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은 그런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제가 제주도로 저희 원두 쓰시는 거래처분들 방문 세팅을 돈 적이 있어요. 그때 어떤 한 업체에서 저희 디카페인 원두를 카페에서 하시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저 진짜 보자마자 쇼킹했습니다. 일단 그라인더가 비워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디카페인 한 잔을 이렇게 내려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냉동실 문을 엽니다. 그리고서 하나를 꺼내서 바로 그라인더에 분쇄를 해요. 템핑하고 추출합니다. 맛있는 거예요. 저는 그때 이제 처음 알았었거든요. 디카페인 원두가 향미도 좋고 소진 속도의 영향을 덜 받는 형태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여기는 저희 생두 보관실에 있는 냉장 냉동고거든요. 여기에 저는 중요한 원두들을 또 냉동 보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 보시면 제가 디카페인을 얼려놓은 거거든요. 소분해가지고. 여기 날짜도 보이겠지만 지금 촬영하는 날로부터 2달 되네요. 2달. 로스팅하고 2달 된 겁니다. 한번 얘네들로 제가 가져가서 추출을 해볼게요. 디카페인은 기본적으로 좀 거무잡잡하고 기름기가 많이 돕니다. 근데 왜? 해외 쪽 그 나라들 보면은 사탕수수 많이 나오잖아요. 저희 디카페인도 사탕수수를 이용한 방법인데 일단 생두 자체에 증기를 쬐가지고 얘네들의 세포를 말랑말랑하게 만들어놔요. 그리고 그 세포가 말랑말랑해진 콩들을 통에다가 넣어가지고 카페인 제거하는 과정을 또 거칩니다. 그러면 신기하게 또 카페인들이 이렇게 쏙쏙쏙 나와줘요. 그 다음에 또 증기를 쏴가지고 얘네들 잔여물을 제거하기도 하고 이 사탕수수를 이용하는 거 말고도 워터 프로세스라고 하는 디카페인 공정도 뜨거운 물을 이용해서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한 차례 이미 열을 먹고 나온 생두들인 거예요. 로스팅을 할 때도 열 처리가 아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원두들에 비해서는 좀 까무잡잡 기름기가 돈다. 그러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 조직이 말랑말랑하다라는 거는 일반적인 원두들에 비해서 향미가 좀 빠르게 날아간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디카페인 원두는 일반 원두들에 비해 산패가 빠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것도 몰라. 요즘 산지도 가서 보고 다른 데도 이렇게 다 보다 보면 프로세스랑 가공 과정이 워낙 다양해지고 도전적인 시도도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것도 언제 또 이 진리가 깨질지 모릅니다. 일단 2달 된 디카페인 원두 향이 막 엄청나게 좋다 이렇게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지금 냉동 상태에서 금방 나왔다 보니까. 그럼 이제 카페에서 디카페인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그라인더가 있으면 좋겠죠. 아무리 분쇄된 형태의 원두, 디카페인을 받더라도 분쇄된 상태에서 그 향미가 날아가는 거랑 산패를 생각하면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다. 그럼
그라인더 한 대를 더 투자하기에는 이게 투자 금액이 말도 안 되는데요. 디카페인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저는 다니면서 몇몇 거래처분들 본 거는 중고 그라인더를 아예 한 대 좀 싼 거 사가지고 디카페인용으로 쓴다든지, 아니면 이거는 홈카페용으로 나온 말코닉 그라인더예요. 저는 다니면서 이거 쓰시는 분들을 가끔씩 만나봤거든요. 근데 디카페인을 추출하기에는 딱 적당하더라. 이 그라인더도 살짝 일화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웃긴 게 적혀 있거든요. 칼날 회전하면서 원두 투입. 이거 제가 엄마 커피 마실 때 쓰라고 빌려줬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원두 먼저 넣고서 바다닥 갈지 말고 칼날 회전시키고 그 다음에 원두를 투입해라 했더니 또 이렇게 또 써놓으셨네요. 이 그라인더가 가격이 지금 60만 원이었나? 그 정도 하고요. 이렇게 분쇄 시간을 결정할 수도 있어요. 여기 스타트 스탑 버튼으로 분쇄해서 멈추고, 여기서 분쇄도 조절 다이얼도 따로 되어 있고, 말코닉 그라인더인데 되게 그라인더 기본에 충실한 홈카페 그라인더다. 그리고 오히려 뒤에 있는 카페 상업용 찐 말코닉 265S GBW도 있고요. 일단 지금은 홈카페 그라인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냉동했던 원두를 소분을 할 거고요. 저는 한 19g 정도 도징을 할 거라서 이렇게 한 21g 정도 해볼게요. 원두, 냉동에서 나온 원두입니다. 이거를 곧바로 분쇄. 분쇄는 한 25초 정도 걸리네요. 머신으로 바로 추출을 해보죠. 잘 나오는데? 지금 냉동 디카페인 원두를 19g 담고 36g을 추출하는데 29초 나왔습니다. 대부분은 디카페인이 아이스 아메리카노나 라떼 이런 걸로 나가겠지만 한번 에스프레소로도 맛을 볼게요. 맛이 충분히 진짜, 근데 이게 아무리 냉동 원두라고 하지만 나올 맛 다 나옵니다. 조금 더 커피쟁이적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원두가 만약에 단단하다, 냉동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칼날로 우리가 원두를 분쇄할 때, 엿을 자를 때 어떻습니까? 엿이 만약에 되게 딱딱한 엿을 부시면 미분 알갱이들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에 반해 뜨거운 엿을 자르려면 쭉 늘어나고 미분이 안 나오고, 그리고 냉동한 원두를 그라인딩으로 커팅할 때 미분이 좀 더 많이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우린 어쨌든 카페 장사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장사를 한다면 어쨌든 로스가 최대한 적어야 되고 손님들한테 평균 이상의 추출 맛으로 쭉쭉 빠지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생각했을 때 지금 이 방법 되게 괜찮더라고요. 하나 더 추출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그러면은 미분을 살짝 거르는 방법으로 디카페인을 추출해 보겠습니다. 훨씬 더 깔끔하고 쓴맛이 막 입안에 거슬려서 남지 않는 추출 방법으로. 이번에는 분쇄한 거를 봤는데 그 분쇄되는 거를 도징컵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종이컵에다가 받아볼게요. 왜 그러냐면 종이컵은 벽면에 특유의 그 정전기 마찰 때문에 미분이 알아서 벽면으로 다 붙어버려요. 그래서 에스프레소를 추출할 때 도징컵에다 받는 거, 직접 받는 거, 종이컵으로 받아서 옮기는 거 맛이 다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일부러 미분을 좀 거르기 위해서 여기다가 받아보겠습니다. 지금 확실히 보시면은 이 벽면에 되게 많이 달라붙었죠. 이런 자잘한 미분 알갱이들 다 걸러내는 거예요. 이거를 포터필터에 옮겨 볼게요. 종이컵 구부리고 여기다가 도징을 합니다. 이렇게 원두를 옮겼고 어마무시한 미분량들이 걸러졌고, 이번엔 자동 탬핑기로 할까요? 오케이. 이번엔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와, 제가 오버하는 게 아니고 진짜 맛있습니다.
카페인은 싫지만 커피 마시고 싶을 때 진짜 딱이다 싶은, 이게 냉동한 원두다 라고 말을 안 하면은 절대 모를 정도로 컨디션 너무 좋습니다. 로스팅한 지 2달이 됐지만, 물론 저는 이제 다른 데 가서 저희 디카페인 원두를 세팅 맞추면서 그 즉시에 베스트 컨디션에서 맛보는 샷들이 있잖아요. 그거랑 굳이 비교를 하자면은 그 원두들은 아무래도 조금 더 생생한 맛, 향미의 표현이 되게 다채롭게 펼쳐졌다면, 지금 이 냉동한 원두의 디카페인은 활발하게 펼쳐지는 그 정도는 아니야. 그런데 또렷하게 초콜릿티함을 잘 갖고 있고, 고소한 느낌이랑 내가 지금 커피를 마시고 있구나 라는 느낌은 충분히 다 나온다. 진짜 맛있네. 저는 아까 냉동실에도 몇 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냉동을 해놓고, 근데 디카페인 뿐만 아니라 다른 제가 좋아하는 스페셜티 커피를 이거는 나중에라도 내년에라도 또 한번 맛을 보고 싶어 이러면은 소분해가지고 진공팩하고 그걸 그대로 냉동고에다 놓습니다. 디카페인도 이렇게 자주 마셨고요. 그래서 얼추 분쇄도도 한 번에 알고 있고, 결론적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자면 저는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저렴한 그라인더라든지 아니면 어디서 그라인더를 중고로 산다든지 해서 디카페인용 그라인더 하나를 준비하고요. 디카페인을 500g이든 1kg든 받아가지고 그거를 따로 소분해가지고 냉동실에다가 넣어놓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그 소분을 저는 뭐 진공팩, 저희는 공장에서 많이 쓰다 보니까 그걸로 하기는 했는데, 그거 말고도 코니컬 튜브라든지 다양한 원두 일회용 소분팩들이 찾아보면 있거든요. 저도 이거를 찾아가지고 본문 영상 설명글에다가 남겨놔 볼게요. 그렇게 해서 냉동실에 넣어 놓는데, 냉동실에서 냄새가 배길 게 있으면 또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생두 창고 냉동실에다가 했던 이유가, 다른 음식 냄새나 어떠한 과일 냄새나 이런 게 배기지 않도록 그 냉동실 하나를 저희는 따로 쓰고 있어요.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디카페인 주문이 들어올 때마다 바로 추출하고 나가는 방법도 있다. 아니면 두 번째는, 우리는 주문이 좀 많이 몰아치는 매장이다 이러면 아예 넣어놓고 사용할 그라인더에다가 메인 원두 사용하듯이 계속 놓고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해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디카페인을 콜드브루 형태로만도 합니다. 500g을 샀어요. 그리고 더치커피나 콜드브루를 내리는데 뭐 200g, 200g을 쓴다. 디카페인 원액 콜드브루 자체가 내려오겠죠. 그거를 따로 원액을 판매하시는 분도 있고, 메뉴로 주문 들어오면 진짜 빨리 나갈 수 있겠죠. 콜드브루처럼. 이 방법들 안에서 디카페인을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진짜 맛있네요. 끝까지 마실 수 있는 커피입니다. 정말. 나머지 설명들은 제가 그러면은 본문 내용 글에다가 잘 정리를 해 놓겠습니다. 여러분도 맛있는 디카페인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끔 어이없는 말 듣는 게 뭔지 알아? 제가 예를 들어서 저희 뭐 메인 원두랑 디카페인 원두를 세팅 맞추러 이렇게 가잖아요. 그 카페로. 선생님, 디카페인이 훨씬 더 맛있는데요. 가끔 이런 경우도 있어. 근데 라떼로 만들어도 진짜 맛있겠다.